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980년대 시대를 풍미했던 PC 빌 게이츠가 시대를 풍미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모바일 세대가 와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시대를 풍미를 했습니다. 예. 물론 그 중간에 그 다음 이후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잠깐 저는 잠깐 동안에 어떤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 이커머스. 그렇죠. 예. 이커머스죠. 예. 근데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 근데 이 전기차의 시대를 풍미할 사람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론 머스크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네, 오늘의 투 레이더는 저희가 서학개미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 특히 서학개미들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뉴욕 증시의 전문가. 저도 실은 국내 종목밖에 안 하지만요. 이분은 뉴욕 증시 뭐 한 진짜 수백 개를 꿰고 있는 분입니다. US 스탁 박종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쉬는데 나와주셔서 아유,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네. 예. 또 훈남입니다. 우리 박종훈 아유. 팀장께서 훈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US 스탁 박종훈 팀장을 저희가 특별하게 모신 이유는 서학개미가 뭐 많이 전해드렸지만 이제는 친숙하죠. 그렇죠. 이제 해외 주식 투자가. 엄청나죠. 지금 뭐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테슬라를 지금 엄청나게 또 많이 사들이고 있고 거의 이게 뭐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기사화할 정도로 지금 한국이 이상해. 네. 미국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사고 있어 테슬라를. 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 바닥이야. S&P 그렇죠. 500 이 정도면 다 많이 한 거 아니야? 예. 다우도 바닥 논쟁, 바닥 논란. 아유 저도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서 네. 야 이게 진짜 바닥인가.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제가 기사를 보고 왔는데 네. 제가 오늘은 사실 저희 목돈 연구소 저도 이제 처음 나왔지만은 네. 제 얼굴보다 지표를 또는 차트를 네. 차트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휴일이니까. 네. 일단은 뭐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바닥인가? 보죠. 네. 한번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이 바닥인가라고 해서 지금 과거에 블룸버그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2000년대부터 지수의 확인을 한번 좀 보게 되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과거 1999년, 2000년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네. 걸린 시간이 네. 10년이 걸렸습니다. 예. 지금 네. 지수 확인 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고 이게 지금 S&P 500 지수죠? 그렇죠. 네. S&P 500 지수와 이제 나스닥 네. 지금 이제 하늘색이 나스닥인데요. 뭐 계속 지속을 하다가 코로나 때 한번 또 출렁거렸고 지금 최근에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역사적인 어떤 저점이다. 만약에 제가 차트상으로 좀 보게 되면 약간의 좀 W자 형태 또는 네. U자 형태 바닥에서 조금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과정은 좀 보여줬었다. 네. 다만 코로나만 좀 예외였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급반등에 성공했지만 그렇죠.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웬만큼 만약에 고점에서 물렸다면 5년에서 10년이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크죠. 예. 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하락이 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갔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네.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 또는 이유 이런 부분을 한번 그 다음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9.12 이후로 가장 높은 현금 보유량입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5라고 되어 있는 상단에 이제 빨간색 두 줄이 보이실 거예요. 네. 5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역매수로 이제 펀드비 점점 이제 증시로 이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지표고요. 네. 4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될 곳이다. 네. 그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살 뿐이지 그렇죠. 유동성들은 풍부하다. 아직도. 이게 사실 지금 금융위기와 지금과의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지금 은행권에 있는 자본과 이런 네. 부분이 엄청나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처럼의 어떤 침체는 절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금융시장의 안정성 위험 지표인데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지금 네. 네. 역대급으로 지금 2007년부터 네. 2021년까지 지금 나오면서
거의 제일 바닥을 좀 찍고 있는 그런 이제 심리 지표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 위험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예, 다음 화면 한번 또 넘어갈게요. 네. 자, 글로벌 시장의 어떤 낙관론, 또 성장 낙관론인데 정말 지금 바닥을 찍 거의 뭐 최악의 네, 네. 예, 성장 낙관론. 자, 네. 요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비관론이 아주 판을 친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앞으로 성장 둔화는 네. 뭐 말할 필요가 없다. 명백하다. 명백하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어떠하냐? 네.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거의 지금 바닥을. 예. 아니, 딱 금융위기 때만큼이에요. 그렇죠. 예, 예. 회사들 이제 돈 못 벌겠구나. 그렇죠. 네. 예, 이 화면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예. 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네. 어떻게 예상하냐? 그럼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자, 무섭죠. 우리 물가도 딱 2008년 8월 같은 그렇죠. 똑같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기대치, 뭐 예상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과거에 전쟁이 없었느냐? 또는 경기 침체가 없었냐? 네. 인플레이션 없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지표가 지금 올 때까지 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걸 논했을 때 정말 저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없죠. 거의 불가능인데.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어떤 지표가 물론 이 상태에서 더 악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역사상의 하나의 저점까지는 네. 와 있다라고 저희가 반론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 이제는 한번 내가 증시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한번 볼까? 언제쯤에 제대로 된 어떤 바닥이 나올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락 중에 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상반기 동안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구간이 공포였어요. 예. 그 중에서 이 미국 시장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걸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입니다. 35년 만에 그렇죠. 예, 가장 예. 나쁜 실적. 예. 1987년 이후에 월마트 최악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예. 이게 미국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읽었냐? 아, 소비가 둔화가 됐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는 소비 경제인데 이 소비가 둔화가 되면 끝이다. 끝이죠. 우리가 하나 지켜왔던.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간별로 제가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자, 5월 18일, 17일 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네. 빨간색 화살표로 보게 되면 월마트와 타겟이 하락을 했던 구간입니다. 정말 엄청난 공포를 줬던 구간인데, 네. 자, 이게 한 일주일 뒤에 메이시스 또는 놀스룸 같은 백화점 그 소비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네. 이게 판단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네. 자, 그때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야, 이게 소비 둔화가 아니라 소비 패턴의 변화가 왔구나. 미국 사람들의 아직은 네.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견조하구나. 아, 우리가 잘못 읽었네. 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 소비가 바뀌었다. 둔화에서 어떤 소비의 패턴의 변화가 왔다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체크를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미국은 아직도 소비는 그렇죠. 탄탄하다. 예, 지금 현지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예. 이제 상황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면, 네. 미국의 어떤 소비력은 지속적인 상승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의 근간인 소비는 여전히 강하다. 네, 그렇다면 지수, 심리적인 지수는 낮춰져 있는데 거의 지금 뭐 역대급 바닥을 왔는데 소비는 강하다. 네.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만 네.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저는 좀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네. 예,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원 팀장의 분석이 사뭇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나쁜데 역대 나쁠 정도로 다 와 있다는 와 거죠. 있다.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반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하고 예. 반등의 근거 중에서 하나는 미국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네. 소비력, 음. 소비는 살아 있고 유동성도 아직은 예, 줄었다는 근거가 없기에 그렇죠. 이쯤에서 네. 고만하자. 예, 이쯤에서 하라고 고만하자라는. 예, 고만 가야죠. 근데 고만네. 진짜 갈 만큼 갔습니다. 그러나 방금 박종원 팀장도 살짝 인정을 해주셨지만, 근데 재료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6월 10일 날 미국에 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올 텐데 예. 뭐라도 있어야 명분이 있어야 바닥을 확인하죠. 그렇죠. 예. 이번에 뭐 FMC도 6월 15일 날 또 이제 회의록을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 네. 이번 6월의 경제 지표가 사실은 이번 올해의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이 아닐까. 왜? 예,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네.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야 이렇게 많이 빠졌어. 지금 빅테크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야 빅테크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마이너스 70. 퍼가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빅테크의 퍼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P&G, 콜게이트, 뭐 제가 이제 콜게이트 기업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치약 만드는 네, 회사인데 네, 네. 치약 만드는 회사가 퍼가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예. 빅테크보다. 예. 예, 물론 이제 필수 소비지니까 뭐 어떤 시기성이 좀 있겠지만은 예.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이제 저점에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이제 6월 10일이죠. 음. 또 한 번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네. 만에 하나 이때도 어떤 정점의 힌트를 주지 못한다면 예,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무너지겠죠.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건 뭐예요? 더 나빠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이제 지표는 이제 바닥까지 와 있지만 네네.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바닥은 내가 모르겠죠. 발바닥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예. 뭐 발목과 이제 무릎까지의 사이에서는 네. 이제는 내가 한 번쯤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명쾌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만 확인이 된다면 지금 모든 것들은 소위 말한 출발 직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과거처럼 10년간 물릴 가능성은 낮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하고 있어라. 예. 예. 이렇게 좀 전체적인 뉴욕 증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답답한 것은 개별 종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네. 앞서 테슬라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 지금 보도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뭐 테슬라 사랑, 애플 사랑, 네. 엔비디아 엄청나죠. 사랑 엄청난데 배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테슬라부터 좀 하나씩 각격 해볼까요? 네, 일단 뭐 테슬라 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저희 서학개미가 네. 얼만큼 인기 있느냐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기준으로요 12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삼성전자도 아니고 네. 어떤 외국 기업의 어떤 일개 한 기업입니다. 이게 네. 일개 한 기업에 우리나라 이제 돈이 예, 한 12조 원이 좀 들어갔다. 네. 이게 이제 작년 1월이었고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11조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테슬라 더 산 거예요. 네. 예. 올해는요 2022년 5월 기준이 15조 8,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번 달 한 달 동안에 네. 1조 3천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희한하니까 네. 블룸버그에서 네. 따로 뉴스를 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한 달 동안에 야 1조 8천억을 샀어. 네. 1조 3천억을 샀어. 네. 그러면서 표를 막 보여주고 저는 네.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네. 미국 뉴스를 많이 봤는데 예. 이런 부분도 제가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사실은 뭐 실업률 아니 요번에 이제 감원은 이제 직원에 대한 감원 또는 네. 뭐 그 다음 날 그런 거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이제 혼돈이 좀 줬지만 예, 좀 이상하다. 네. 머스크 이상하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980년대 시대를 풍미했던 PC 빌 게이츠가 시대를 풍미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모바일 세대가 와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잡스.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예. 물론 그 중간에 그 다음 이후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잠깐 저는 잠깐 동안에 어떤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 이커머스. 그렇죠. 예. 이커머스죠. 예. 근데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 근데 이 전기차의 시대를 풍미할 사람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론 머스크다. 네,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할 어떤 인물이 어떤 변화에 있어서 네.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실적을 미국은 무조건 기반이 실적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실적 기반의 네.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럼 테슬라의 실적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정말 분기별로 네.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고 심지어 R&D까지도 역대 최고치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성장의 둔화 예전만큼 성장은 좀 줄어들 수 있으나 지속적인 어떤 성장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에도 라이벌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리비안도 있고 이제 예. 앞으로도 뭐 벤츠, BMW 그쪽도 오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깁니까 테슬라가? 사실 테슬라를 이기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테슬라가 다 이겨요. 저는 그러니까 최고 강자.
나중에 향후 한 5년 10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테슬라의 어떤 발자취를 그대로 이제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10년이 걸렸던 것을 예. 다른 기업은 그쵸. 선행 학습을 해서 소니와 삼성처럼 그렇죠. 예, 뭐 2년 3년 만에 테슬라의 어떤 행보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기업들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벤치마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물론 유럽의 많은 레거시 자동차 기업이 있겠지만 이제 뭐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어떤 신생 기업들도 앞으로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종원 팀장은 현재 우리 서학개미들의 이 행보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사고 있는 테슬라 사고 있는 행보는 이거는 시대를 풍미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다. 네. 라는 박종원 팀장의 의견이고요.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애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저는 좀 약간 애플을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소위 말하는 혁신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해놓은 걸로 지금까지 간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큰 뭐랄까요 결과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반도체 칩에 대한 부족 현상이 빅테크 기업들의 자사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뭐 애플 같은 M1이라고 불려지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좀 심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품 또는 어느 정도의 어떤 파급력이 나올 반도체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향후의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어떤 뭐 상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있지만 나오면 또 많이 사지 않습니까? 또 또 충성 고객이 있고 또 가장 무서운 건 생태계예요. 페이스북 지금의 뭐 메타 플랫폼스지만 그렇게 애플의 생태계를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금 뭐 메타라는 사명을 변경하고 사실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 그만큼 이제 이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플의 생태계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짧게요. 알파벳, 구글 알파벳도 또 사랑 많이 받는데 다 지금 뭐 실망 안 시킨 종목이 없죠. 아니 알파벳은 정말 독보적인 지금 광고 회사라고 보여지고 물론 인공지능 뭐 공룡 기업이죠. 구글맵. 근데 이게 지금 저희 미국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무조건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행 PE라 그래서 PER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알파벳이요 17.28입니다. 그러니까 17년 후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죠. 거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요? 이렇게 비교할게요. P&G 23배입니다. 그리고 콜게이트 치약 만드는 회사 23배고요. 그리고 필립 모리스 뭐 담배 회사인데 17입니다. 17. 그러니까 지금 담배와 구글 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냐고 보냐. 저는 여기서 답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이 지금 22배예요. 이것도 정말 지금 역대급으로 좀 낮은 그러한 PER인데 물론 지금 빅테크 기업의 시총이 워낙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 동력 그러니까 이 반등 동력이 정말 커야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어떤 폭발적인 성장은 그러니까 그런 급등은 나오긴 힘들겠지만 여전히 빅테크는 빅테크다. 그리고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구글 알파벳의 PER 그러니까 실적 대비 프리미엄 주는 거죠. 주가 프리미엄이 지금 콜게이트라는 치약 회사보다도 덜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시기성이 좀 있죠. 이제 끝으로요. 이제 진짜 좋아진 거예요. 우리 박종원 팀장 의견대로 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시 출발 안 하고 늘 또 다크호스가 나오기 마련인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어떤 시대별로 왕자가 산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거 이제 테슬라였다고 치면 이제 어떤 왕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출발할 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소형 기술주에 있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십니다. 하지만 미국은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소형 기술주가 금리 인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때려 맞았습니다. 뭐 마이너스 80%까지 간 기업도 있고요. 그럼 그 기업들이 다 좋지 않은 기업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실적이 물론 마이너스 실적이 없는 기업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실적이 어떤 턴어라운드 변화가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 그 안에서 왕자가 탄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 중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러니까 루시드 같은 기업이나 예. 또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기반이 좋습니다. 예,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볼지 지금 바닥에서 많은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예.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눈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들어가려는 분들은 이제 봐야 되겠어요. 네.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데이터 플랫폼의 그렇죠. 중소형 기술주들, 실적이 있는 곳들. 그렇죠. 실적을 봐야 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US 스탁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